북한이 러시아에 전달한 무기 규모만 최대 8조 원에 달할 거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승훈 위원장님, 잠시 뒤에 저희가 또 다룰 텐데 야당에서 북한이 이렇게 8조 원에 달할 수 있는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 이거에 대한 비판은 못 본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비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비판해야 될 문제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자체가 더 이상 발발해서는 안 되고 이제 중단해야 될 그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보낸 인력과 병력과 북한이 보낸 무기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더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세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또한 북한의 무기 수출을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이것들을 추적하면서 오히려 무기고가 폭발되는 사고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그래서 그렇게 드론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전쟁 무기들을 드론을 통해서 파괴하는 그런 것들도 수차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병력이 파견된다거나 무기가 수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러시아군이 8조 원어치 무기를 주면 뭐합니까? 그 무기의 60%가 러시아 무기의 60%가 북한산인데 대부분 품질이 낮아가지고 표적에 맞지도 않고 제때 터지지도 않는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님, 네. 우리 국방부가요, 북한이 러시아한테 재고 무기를 보냈을 가능성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작년부터 러시아에 보낸 무기가 기차 그 화차로 따지면 13,000량이라고 그러죠. 기차 화차로만 13,000량이다. 예. 예. 한 개가 50톤쯤 된다면은 그걸 순수하게 152mm, 122mm 포탄으로 따지면 1,000만 발쯤 됩니다. 근데 그걸 뭐 좀 줄였다 하더라도 700~800만 발은 되겠죠. 그런 걸 지금 많이 보내줬고 대부분 지금 러시아 포탄은 북한산 포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게 과거에 2011년도에 2010년도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보셨겠지만 그 연평도에 떨어진 건 절반밖에 안 떨어지고 대부분 바다에 떨어졌거든요. 정확도가 매우 낮고 불발도 거의 절반쯤 된다고 합니다. 예, 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 곧바로 타격 대상이 될 거라고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미국산 장갑차와 탱크, 이걸 직접 상대해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에요. 어제도 저희가 이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아주 크게 화제가 됐어요. 이현중 의원님. 네. 앞서서 드론도 드론입니다만 평원지대에서 저 화력전도 크게 북한군, 러시아군과 차이가 날 텐데 북한군의 그 불발 비율이 60% 이렇게 육박한다 그러고 지금 저 미군 장갑차와 탱크를 상대해야 되는 북한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북한의 포병으로 근무했다가 탈북한 동아일보에 기자가 있습니다. 예. 그 기자가 쓴 칼럼을 제가 보니까요. 본인이 포병으로 근무를 할 때 북한이 지금 이 포탄을 보관하는 데가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보관을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습기에 이게 포탄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불발탄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이 지금 이 러시아에 공급한 포탄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 포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습기에 노출된 이런 포탄들이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이게 불발탄이 많고 포신이 그냥 갈라지는 이런 현상도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서방에 일단 무기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특히 드론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최근에 우리 군 당국이 아파치 헬기를 한 4조 원 정도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게 지금 헬기 갖고는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취소하고 지금 드론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이야기 있어요. 그만큼 현대전에 있어서는 드론 자체가 지금 워낙 이 유효한 무기이기 때문에 예. 그걸 지금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자신들이 자신만만했다가
딱 들어가 보니까 무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실제 밑에 있는 뭐 병참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제대로 지금 활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근접전보다는 저렇게 이제 드론을 이용한 전쟁을 펼치다 보니 거기에 익숙하지 못하는 이제 북한군들이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 지금 뭐 저는 좀 전에 이제 보셨겠지만 드론으로 못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드론이 예를 들어 은폐한 군인들 같은 경우도 서로 온도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땅굴을 파고 들어가 있는 사람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워낙 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장병들의 지금 이 손실이 워낙 커서 저렇게 북한군을 긴급하게 수급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군이 저기에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김 대변인님. 지금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투입되면 어떤 무기들을 맞닥뜨릴지 이걸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군 정보 당국의 분석에 의거해서요. 방금 보셨던 쇳물 2200도짜리 쇳물을 퍼붓는 드래곤 드론, 그리고 방금 보셨던 미군의 장갑차와 탱크들을 그저 참호 하나에 의존해가지고 북한군 10,000명이 다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드래곤 드론이라는 것은 그 아주 오래전에 성벽에 오르는 병사들 적군에게 그 쇳물 붓고 뭐 뜨거운 물 붓고 기름물 붓고 하는 그런 그 이후에 저런 것은 아마 전사에 없는 아이디어로 우크라이나 군이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저렇게 부어가지고 화공 작전을 하는데 지금 이제 드론과 미국이 보내준 그 전차 M1 에이브람스 전차 그리고 브래들리 장갑차 그리고 유럽에서도 나토에서도 계속 이제 장비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작전을 펼칠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전투 효과가 높아질 겁니다. 게다가 이제 한 3년쯤 전부터 나토가 지금 우크라이나 이 침공을 보면서 방산 업체들을 다시 재활성화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제 나토에서도 유럽에서도 무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말은 미국 첨단 무기 포함해서 유럽 첨단 무기를 맞닥뜨려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